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부터 전설이나 도시 괴담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을 보내던 2000년대 초반에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내가 다니던 대학은 지방의 소도시에 있었고 그곳은 밤이 되면 유독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오래된 한옥 건물들이 가로등의 어둡고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을 때면 누가 그 자리에서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으스스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는 기숙사 대신 학교 부근에서 자취를 하기로 했다. 학교와 가까워서 자주 가던 동네에 오래된 빌라 한 채를 찾았고 집주인은 생각보다 싼 월세에 기꺼이 방을 내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 싼지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조금은 어리숙했던 것 같다. 이사한 첫 주, 빌라는 흠잡을 곳 없이 깨끗했다. 집주인은 이 빌라가 원래는 한 명의 학생이 자취하던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로 전학을 가면서 방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지방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전출 가는 일이 드문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확실히 누군가 방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너무나 생생하고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겁에 질린 나는 불을 켜고 상황을 확인했지만 그것은 빌라 방음 때문에 누군가 옆집에서 내는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한심시켰다. 며칠 후 나는 빌라 주위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그 빌라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녀의 행방은 미궁에 빠졌고 결국엔 자살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만 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곧이어 밤마다 들리던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나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졌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낀 나는 친구 2명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처음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밤이 되자 그들도 그 소리를 듣고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그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소리는 언제나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고 그 출처를 알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녹음기를 켜두고 소리가 나는 시간을 노려 들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녹음을 다시 들어본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소리가 들리는 중간중간에 두서없는 울부짖음과 여기야, 여기 좀 봐줘 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유령이나 귀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실제로 애원을 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우리는 모든 방안을 고민한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고는 빌라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벽 너머 공간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다. 그녀는 실종된 바로 그 여학생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녀는 이 빌라에 갇힌 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벽에 적혀 있었는데 제발 나를 좀 찾아줘 라는 글귀가 흐릿하게 보였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이 빌라를 떠났고 더 이상 그곳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이후로도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곤 했지만 나는 그저 그 숙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자체에 안도할 뿐이었다. 그 여학생의 영혼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채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도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 몸서리를 치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읽게 되었다. 인터넷의 한 구석, 어두컴컴한 토론 게시판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그것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반짝이는 활동을 보이는 게시판이었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오싹한 경험을 공유하는 공포썰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밤길에 마주친 그녀라는 제목은 평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던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어느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작성자는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이야기의 서두를 열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길거리가 유난히 조용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어느새 마지막 주문지를 받은 그는 주소를 확인하고 손님이 요청한 대로 조심히 피자를 준비했다. 그리고 곧장 배달지로 향했다. 작은 주택가에 위치한 오랜 가정집이었다. 하늘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고 밤바람이 싸늘하게 느껴졌다. 대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심호흡을 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몇 분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여러 번 시도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살짝 밀어보니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쪽은 깜깜했지만 멀리 현관 끝엔 약하게 불이 켜진 방 한 켠이 보였다. 배달 왔습니다. 라며 소리쳐 보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피자를 들고 집 안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수록 무겁고 습기찬 공기가 그의 몸을 감쌌고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나무갑비에 걷거리는 소리가 내부에서 은은하게 들려왔다. 갑자기 저 멀리 현관 끝에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레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오는 것 같았지만 점차 빠르고 불규칙한 발걸음 소리로 바뀌어갔다. 마치 허공에서 누군가가 땅을 밟지 않고 걸어오고 있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는 곧이어 여자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왔다. 귓가에 맴도는 그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참담한 애원이었다. 순간적으로 몸을 돌린 그는 비명을 질렀다. 서늘한 조명이 비치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다. 몸은 창백하고 눈은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 그를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멈춘 듯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피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곧장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밖으로 뛰쳐나온 그는 정신없이 자전거를 치며 그곳을 벗어났다. 방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그 경험이 영원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었다. 당신도 언젠가 그 골목을 지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면 조심하라. 그 여인의 울부짖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니 나는 이야기를 읽고 난 후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그 끔찍한 광경이 맴돌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내 나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확인했고 모든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점검한 후에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누구도 그곳을 지나치고 싶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다락방이 있는 버려진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수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 들린 집이라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얽힌 수많은 괴담과 전설이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 집의 주인이었던 한 노파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노파는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 오래된 집에서 손자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자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자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사라진 것으로 추측했고 수색대를 꾸렸지만 손자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크게 상심하여 집에 틀어박혔고 그 후 몇 년 사이 점점 미쳐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손자를 데려갔다며 밤마다 다락에서 흐느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노파는 집안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녀가 죽은 뒤로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이 집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 몇 명이 진실을 파헤쳐보겠다며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오한이 느껴지는 늦가을 저녁에 그 집을 찾았고 집안은 그저 오래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벽에는 시간이 흐르며 벗겨진 벽지가 네모난 흔적으로 남아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미주는 옛날 물건을 찾아보겠다며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은 삐걱거리는 목재 바닥과 먼지투성이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무언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점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미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주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딘가에서 묘하게 추운 공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오래된 장롱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낡은 천에 감싸인 진흙 인형이 하나 들어있었고 인형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이었습니다. 미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호기심에 인형을 들여다보던 순간 갑작스럽게 인형의 실 눈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환상에 휩싸였습니다. 순간 어지러움과 함께 정신을 잃었던 미주는 무언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로 그때 흐릿한 형태의 손자가 인형과 같은 위치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걸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밑에서 미주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올라온 친구들은 인형과 쓰러져 있는 미주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미주를 부축하며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고 그 후 미주는 결코 그날의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락에서 볼 수 있었던 노파의 쓸쓸한 목소리와 손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기억은 계속해서 무의식 속에 남아 잠을 방해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버려져 있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전설로 남아 밤이 깊어질 때마다 전해지는 공포 이야기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그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이들은 한결같이 다락의 창문에서 뭔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으며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더욱 그 집을 꺼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밤, 그 집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